김지수는 38살의 여인으로 가난한 농산 마을에서 남편 박현우와 두 어린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녀는 재봉틀 공장에서 받는 얼마 안 되는 급여를 쪼개어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고된 삶이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은 매일 두 아이가 배불리 먹고 학교에 다니며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남편 박현우는 원래 온순한 사람이었지만 다니던 회사가 망한 후부터 말수가 줄고 우울해졌습니다. 먹고 살 걱정으로 인해 부부는 자주 다투었고 힘든 와중에 김지수는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그 말들은 무심하게 날카로운 칼날처럼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수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까지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오후 재봉틀 공장에서 일하던 김지수는 가슴 통증을 느끼며 잦은 기침과 호흡 곤란을 겪었습니다. 감기나 과로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밥조차 제대로 삼킬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어느 날, 그녀는 군청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검사를 모두 마친 후 의사 이민주는 김지수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이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김지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고 눈앞에 진료 결과가 담긴 의료 기록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지수 씨, CT 촬영과 혈액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이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힘든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습니다. 폐와 유방에서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둘 다 초기 암입니다. 하지만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암세포가 급속도로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마치 날벼락처럼 김지수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정신이 멍해졌고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암이라고요. 김지수는 울먹이며 중얼거렸고 두 손은 떨며 어디에든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즉시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치료비가 많이 들겠지만 조기에 시작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주는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김지수의 정신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귓가에는 암이라는 단어만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검사 결과와 치료 계획을 손에 든 채 진료실을 나서는 그녀의 다리는 힘없이 휘청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지수는 남편 박현우에게 이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박현우는 위로 대신 침묵으로 반응했고 그 후로도 그는 자주 짜증을 내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김지수는 이해했습니다. 그 역시 혼란스럽고 무력하다는 것을요. 가장으로서 실패한 남자가 이제는 아내의 치료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압박감에 시달리던 박현우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는 제때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예전처럼 아내와 자녀들을 살뜰히 챙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김지수는 잠결에 남편이 옆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현우의 익숙한 삐뚤빼뚤한 글씨로 씌어진 편지였죠. 지수야, 미안해. 나는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어. 나는 무능한 인간이야. 당신과 아이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어. 당신이 매일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당신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떠나기로 결정했어. 당신은 아이들을 위해 강해져야 해. 정말 미안해. 그 글들은 김지수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병도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이제 사랑했던 남편마저 그녀를 버리고 떠났으니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작은 집에는 김지수와 아무것도 모르는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보며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박현우가 떠난 후 며칠 동안 김지수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작은 집은 텅 비고 차가워졌으며 그녀는 두 아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걸까?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던 김지수는 장터 근처에 살고 있는 인자한 인상의 최성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최성자 할머니는 마을에서 마음씨 좋고 남을 잘 돕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날 김지수가 학교 정문 앞 나무 아래에서 창백하고 수척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최성자 할머니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나?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라도 좀 할까? 김지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최성자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최성자 할머니 집에 도착하자 작지만 정돈된 공간에서 김지수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암투병과 남편이 떠났을 때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성자 할머니는 말없이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여 공감했습니다. 김지수가 울먹이며 이야기를 마치자 최성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네가 겪는 고통을 할미는 다 이해한단다. 하지만 세상을 원망하는 대신 스스로를 구할 다른 길을 찾아야 해. 혹시 이런 고통이 너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라는 신호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니? 최성자 할머니의 질문에 김지수는 멍해졌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저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으니까요. 김지수의 눈빛에 비치는 혼란스러움을 알아챈 최성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책장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책 표지는 빛이 발해 있었지만 표지에 새겨진 엄숙한 글자는 김지수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 책은 할미의 삶을 바꾼 책이란다. 최성자 할머니는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의 할미도 너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마음을 고쳐먹고 원망을 버리게 되었어. 이 책은 남을 돕고 역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비심과 관용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단다. 김지수는 책을 들고 몇 페이지를 넘겨보았습니다. 책 속에는 깊은 교훈을 담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책 한 권으로 제가 병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성자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책은 약이 아니지만 책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너는 변화할 수 있을 거야. 마음이 바뀌면 삶도 바뀌지.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사실이고 할미는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여전히 의심스럽지만 김지수는 최성자 할머니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 최성자 할머니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안 된다. 책에서 가르치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마음을 선하게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날 밤, 김지수는 아이들을 재우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자마자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삶은 여정이며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마음을 수련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교훈이다. 고통을 자비심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 글거들은 마치 그녀의 영혼에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김지수는 계속해서 책을 읽었고
책 속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질책하고 환경을 원망했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본 적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조급함과 성급함이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그날 밤, 김지수는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빛이 깜박였고, 그 불빛은 그녀가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을 인도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책을 읽은 첫날 밤 이후, 김지수는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책 속의 심오한 철학과 이야기들은 그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책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듯했고,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삶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책을 읽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의 모든 교훈을 깊이 생각하며 곱씹었습니다. 책은 그녀에게 선량하게 살고 관용을 베풀 뿐만 아니라 역경에 맞서기 위해 마음을 바꾸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읽은 한 구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원망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향하면 기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김지수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늘 조급하고 쉽게 화를 내며 남편을 끊임없이 질책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들은 남편을 아프게 만들었죠. 남편이 대화를 시도할 때 화를 내며 거부했고 남편의 감정을 살피지 않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더 나아지길 바랐지만 오히려 그 말들이 둘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책의 도움을 받아 김지수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심호흡을 하고 책에서 배운 간단한 명상법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차분하게 만들었고 이전처럼 쉽게 화를 내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긴장될 때마다 그녀는 책에서 읽었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마음을 수련하는 기회이고 모든 시련은 자신을 완성하는 교훈이다. 변화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절망에 휩싸였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를 때마다 김지수는 앉아서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모든 글자는 마치 그녀의 친구처럼 포기하지 말라고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쉽게 화를 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그 시간 속에서 그동안 쫓기는 듯 바쁜 생활에 있고 지냈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지수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활기차고 온화해졌죠. 어느 날 최성자 할머니가 그녀를 방문해서 툇마루에 앉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지수야, 전보다 훨씬 좋아졌구나. 책이 너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김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변화함으로써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행복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책은 저에게 삶의 스승과 같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김지수는 마음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책에서 가르쳐주는 가벼운 운동도 실천하고 명상과 호흡 조절도 병행했습니다. 그 운동은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이민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김지수 씨,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면역 체계도 회복되어 가고 있고 증상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런 환자에게는 정말 드문 일인데 말이죠.
의사의 말을 듣자 김지수의 마음속에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녀는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책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 기적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지수는 더 이상 원망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녀는 자신을 가르쳐준 모든 어려움에 감사했습니다. 그 어려움들은 그녀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고, 겸손해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김지수는 자신이 변하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아이는 더욱 활발해졌고, 더 이상 엄마에게 혼날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그녀를 더욱 좋아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남편도 변화된 그녀를 보고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책에서 비롯된 빛은 김지수의 영혼을 일깨웠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삶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김지수는 마음뿐만 아니라 건강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이전처럼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겪지 않았고, 몸 상태도 좋아져서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지수는 여전히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불치병이며 완전히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김지수는 평소처럼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그녀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결과를 떠나 더욱 의미 있는 날들을 보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원망도 두려움도 없이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냐고 말이죠. 병원에서 김지수는 꼼꼼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걱정과 평온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진료실에서 기다렸죠. 의사 이민주는 검사 결과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김지수를 불렀습니다. 김지수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민주는 놀라움과 존경심이 섞인 눈빛으로 김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지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인가요? 혹시 제 병세가 더 나빠진 건가요? 이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사 결과, 폐와 유방의 종양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몸의 암세포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지수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제 병이 어떻게 저절로 나을 수 있나요? 저는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받은 적도 없이 단지 삶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요.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저희도 검사를 아주 꼼꼼하게 했고, 착오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심리적으로 변화를 주면 몸이 회복되는 매우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수 씨는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김지수는 검사 결과를 손에 쥔 채 이번에는 고통이 아닌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을 변화시키고 원망을 버리고 책의 가르침대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이 삶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지수는 두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가 완전히 건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새 모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김지수는 또한 기적 같은 책을 준 최성자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느 저녁 무렵 김지수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그녀를 떠났던 남편 박현우였죠. 박현우는 예전보다 늙어 보였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두 눈에는 후회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어색한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섰고 김지수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내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울먹였습니다. 지수야, 마을 사람들이 내가 다 나았다고 하더구나.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보러 왔어. 정말 미안해.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를 버리고 떠나서. 나는 정말 비겁했고 자격 없는 남편이었어. 김지수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를 질책했을 테지만 이제는 관용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예전에는 당신을 많이 원망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요. 나는 변화했고 당신도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김지수의 말에 박현우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남편과 아빠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지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현우는 새 직장을 구했고 아내와 아이들을 도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행복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교훈은 그녀의 삶의 나침반이 되어 모든 어려움을 선한 마음과 평정심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김지수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기적은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뿌리에서부터 시작된 변화는 김지수의 삶과 가족 전체를 구원했습니다. 박현우가 돌아온 후 김지수의 작은 집에는 따뜻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지침, 절망의 날들은 과거가 되었습니다. 김지수 가족은 다시 태어났고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박현우는 삶의 무게와 나약함에 무너졌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범적인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가족을 버렸던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김지수는 삶의 큰 변화를 겪은 후 그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부드러운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최성자 할머니가 준 책은 이제 그녀의 작업대 위에 놓여 그녀의 삶의 동반자 역할을 했습니다. 매일 그녀는 책을 몇 페이지씩 읽으며 책의 소중한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책에서 비롯된 변화는 김지수의 몸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살찌웠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남편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비를 정말 싫어했는데 지금은 비마저도 아름답게 느껴져요. 우리 삶처럼. 폭풍우가 치는 날도 있지만 비가 그치면 다시 해가 뜨잖아요. 박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수야. 당신을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해.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는 찾을 수 없었을 거야. 김지수의 두 아이도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욱 행복해졌고 예에 바르고 순종적이 되었습니다. 자주 엄마에게 매달려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엄마가 그들이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지수의 기적적인 회복과 가족의 재결합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김지수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이웃들은 놀라움과 존경심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김지수에게 어떻게 모든 것을 극복했는지 물어보곤 했죠. 김지수는 미소 지으며 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저의 가장 큰 스승이에요. 이 책은 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알려주었죠.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누구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심지어 주변 지역에서도 김지수에게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김지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힘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지수는 책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기 위해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참여하여 경청하고 실천했으며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최성자 할머니가 김지수에게 준 책은 그녀의 삶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박현우는 김지수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떠나기로 했을 때 내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당신의 강인함 덕분에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 당신은 당신 자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구원했어. 당신의 남편이라서 정말 자랑스러워. 김지수는 미소 지으며 행복에 빛나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중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현우 씨,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저는 시련이 우리를 가르치고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도록 만들어준다고 믿어요. 이야기는 작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의 모습으로 막을 내립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김지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했던 그녀는 건강은 물론 영혼까지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김지수와 그녀의 가족은 선한 마음과 마음에서 시작된 변화가 가장 어두운 날에도 빛을 밝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